고령 전설의 무림고수 왕호. 왕호TV 지구촌 고수를 찾아서 오늘은 국기원 16대 17대 이사장인 전갓길 이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일찍 예. 찾아뵈야 되는데 예. 이사장님도 바쁘시고 네. 또 그냥 타임이 잘 안 맞아서 비록 그러니까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선배님. 우리 이사장님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예. 또 전라남도에서 이제 이를테면 다양한 역할을 하셨죠. 무슨 역할 하셨습니까 주로? 국회의원 위에 또 전라남도가 아니고 예전에는 전라남도였는데 지금 광주 광역시요. 예예예. 광역시였어요. 예. 저는 대학교 때까지 태권도를 했고요. 예예. 선수 생활대회에서 그래요. 전국대회에서 메달도 따고 그래요. 예. 운동이 좀 소질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과자에서 했던 운동인데 메달 땄으면 전문적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숨신달리기라 취미로 이제 했던 건데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는 좀 제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명문대학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요? 재수도 오고 그랬는데 결국 대학 가기 전에 군을 먼저 갔어요. 영장이 나왔어요. 군에 가서 다시 이제 제가 헌병대 특경대 출신이에요. 그래. 헌병하면 무슨 과잖아. 예, 그러죠. 제가 입대했을 때 특경대가 각 헌병대마다 생겨가지고 무술도 잘하고 헌병 업무도 잘 보는 이제 그런 특경 대원이 돼서 다시 또 운동을 하게 됐죠. 군대 가서. 그래요. 군대 가서 운동을 좀 열심히 많이 하고 활동을 했죠. 제가 태권도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에는 좀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축구나 이런 것도 꽤 좀 좋아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인터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제가 이런 인터뷰를 안 하면은 우리 전갓길 이사장님은 정치인 전갓길 그렇게만 아셨죠. 근데 이렇게 만나 뵈니까 태권도 시합에 나서 메달도 따시고 또 헌병대에 가서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접하면서 사나이다운 모습으로 이제 군도 제대하시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정치인으로서 또 태권도를 위해서 또 이렇게 16대, 17대 이사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참 잘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태권도로서는 다행입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사장님직을 맡게 된 동기가 있을 건데요. 동기가 있죠. 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 연도 졸업과 동시에 제가 정치에 뛰어들어요. 처음에 이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만든 민주화 추진 협의회 군사독재와 이제 맞서서 싸울 때죠. 제가 민취협에 들어가서 민취협 압니다. 민취협의 편집부장 을 하면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언론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집이 문외한이었는데 한 2년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아는 편이고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눈에 좀 좋게 제가 뵈었던 모양이에요. 인상이 좋으시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행비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행비서를 오래 하고 91년도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 제가 광주 광역시 의원에 출마해서 삼선 의원을 하고 그다음에 부의장을 하면서 16대 공천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16대 국회의원에 입성합니다. 그래요? 입성하고 열심히 했죠. 각종 의원상을 제가 많이 받고 했는데 17대 때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시킨 제가 장본인인데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당을 가를 때 예. 새로운 당을 만들 때 그렇게 저에게 오라고 그랬는데 저는 민주당이 뿌리고 예. 우리 동교동의 선배들이 다 민주당을 지키고 있을 때 저 혼자만 갈 수가 없어서 같이 지키다가 17대 제가 낙선을 합니다. 의리파로. 낙선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 후에 다시 이제 광주 광산 구청장에 도전해서 제가 구청장 당선이 돼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시장 출마를 해서 또 아쉽게 경선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그 후로 이제 좀 쉬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이제 기원이 그동안 김원영 체제에서부터 잘 오다가 그때 당시 이제 오현두 원장이 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있을 때 국회의원 2기가 좀 있었죠. 그럴 때 이제 국회의원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개입으로 새로운 국회의원의 변화를 위해서 국회의원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태권도를 아는 이사들이 오는 것이 좋겠다. 그 전에 이사들은 원장과 이사장이 서로 뽑았거든요. 자기들 사람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을 올바르게 가게 지도하고 또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사실상 그때도 열심히 한 사람이 계셨지만 사실상 원장과 이사장 지배하에 있어서 식구끼리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의 초창기는 장점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어느 정도 성장기가 왔을 때는 그것이 이제 국회의원에 아주 걸림돌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현두 원장 시절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국회의원 이사회를 국제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그때 이사에 재직에 있던 분들이 이 기회에 좀 국회의원에 와서 이사가 돼서 더 큰 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선배들의 강력한 본의와 추천에 의해서 제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이사가 되고 이제 이사회에서 이제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서 어렵게 이사장에 제가 돼서 16대에 이사회 이사장을 하고 또 17대에 다시 재임을 해가지고 이사장에 대해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사장은 정부에서 이렇게 뭐 임명해서 내려와 앉아 있는 곳. 저 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때부터는 이제 이사들이 다 공모해서 들어왔고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공모해서 들어왔고 거기에서 이배수를 추천하면 이사에서 단배수를 뽑는 아주 치열한 경쟁성에서 들어온 분들이 지금 이사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 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면은 발전이 없거든요. 당연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태권도를 뭐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국회의원 처음 질 때부터 또 세계대 1위 때 제가 직접 시범도 했잖아요. 우리 아우 선배님은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알아요, 저도. 레전드이시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사장이 이렇게 낙하산으로 내려와 있는 것도 잘못됐고 또 그 전에 김은용 이사장이 이후에 낙하산으로 오신 분들이 있었기에 국회의원답지 못하게 온 것이고 또 뭐 법정법인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현득이라는 분이 원장을 하게 된 동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태권도의 뿌리가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불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기원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좋지 못한 이미지로 오늘날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저런 것을 파헤치고 싶은 사람이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법정법인 그 반대도 제가 이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추운 겨울에 문화관광부 앞에 대법원 앞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 무릎이 지금도 안 좋은데요. 제가 한 말씀 더 붙인다면 예, 예. 모든 단체가 예, 예. 새롭게 태동할 때는 예, 예. 강력한 리더십 필요해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김은용이라는 큰 예, 예. 행정도 할 줄 알고 예, 예. 리더십 있는 분이 오셔서 예. 국기원을 이렇게 반석 위에 태권도를 올려놨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후임자도 좋은 사람을 가릴지도 알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사회도 자기를 견제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죠. 잘못 가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 간 경우가 있는 것을 예, 예,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예, 예.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가서 아주 국기원을 이 반석에 올려놓으신 분인데 예.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국기원에 예. 몸담고 활동하시다 보니까 예. 이제 본인이 이사회를 뽑아가지고 예. 본인이 이사장 겸 원장 겸 예. 이사회를 자기가 뽑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1인 통치 체제가 되는 그러죠. 그러지만은 저는 공과가 훨씬 많으신 분이라 예. 잘 갔다고 생각해요. 예. 그 이후로 이제 문제죠. 그 이후로 이제 원장과 이사장을 분리시켰어요. 예. 그러고 났을 때는 거의 우리 태권도인이 했다 또 정치인이 들어왔다 했는데 태권도인이 할 때는 잘했어요. 근데 정치인이 들어왔을 때는 좀 문제가 많았어요. 모르니까 태권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를 거의 정치인으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태권도 공인 5단에다가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광주 5.18 예. 그때 대회를 유치하는 예. 제가 국회의원 때 유치하는 공로로 또 명예 국회의원에서 명예 6단증을 줘서 6단이죠. 명예단.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은 16대라는 그 네임이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항상 그럴 것 같아요. 16대 국회의원, 16대 이사장. 국회의원 이사장님. 참 그런데 뭔가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국회의원 이사장님과 원장이 이제 서로 다른데 그 역할 분담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이제 국회의원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는 법인 대표고 원장은 이제 행정을 총괄하는 원장인데 우리 정관상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정관상 이제 우리 정관상 국회의원 대표는 이사장이지만 행정은 원장에게 상당 부분 이임해 줬어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정을 총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제 그게 잘못하면 이제 이사에서 이제 지적하고 올바르게 잡아주고 그래야죠. 근데 지금 제가 16대 우리 이사하고 16대 이사는 제가 지나치게 잘한다고 점수를 주고 싶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안 하니까 비교적 아주 저는 뭐 잘하는 친구들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외부에서는 아직도 이사들이 옛날 들러리 쓰는 이사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절대 그래요. 예전에는 이사회 오면은 이사회를 원장과 이사장이 분리됐을 때도 두 분이 의논해가지고 반반씩 이사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두 분이 들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설득하면은 회의가 거의 1시간 이내에 다 끝나고 막 그랬어요. 이사회가. 근데 지금 이사회는요 4시간, 5시간, 6시간 난상 토론하고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제가 마음대로 못해요. 또 저도 발언권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라 충분히 논의해서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몰라요 외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이사들이 뭐 짬짬이로 옛날식으로 뭘 막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도 말 많은 곳이 단체이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많지만 그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계획했던 것들이 꾸준히 진보적으로 잘 추진해 가면은 잘 되는 것이고, 그 말 많은 곳에 거기 휘발려 버리면은 이렇게 잘못돼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간혹 외부에서 소위 뭐 시민단체라든가 동호회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국회의원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잘 듣죠. 예. 듣는데 제가 받는 문자나 예. 저에게 보내주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렇지 않는 것인데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오해도 받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갔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게 자기들이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것들이 정당화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대화해서 설득하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단체들이 일부러 아닌 것을 기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잖아. 저도 압니다. 자기들이 어떤 취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포섭해서 끌고 가는 것 또한 지혜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태권도인들도 전부 다 지도자들의 수준이 높아서 그 문맥이나 하나하나를 보면 다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 어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뭐 양심을 걸고 제가 뭐 국회의원 와서 뭐 사심을 가질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임기 이제 뭐 1년 이제 좀 더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좀 박수를 받고 가고 싶은데 지금 분위기는 여기는 박수를 잘한다고 잘한 데는 다른 데 가면 박수를 많이 그러면요 못할 땐 질책한데 여기는 박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건 좀 아쉬운데 특히 뭐 다른 무술 단체도 제가 많이 접해봐서 알지만 그래도 태권도 하면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것이고 또 태권도 하면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고유 무술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무술 단체에 그래도 인정할 만한 또 인정할 건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나름들의 정신이 살아 있어야 그게 진정한 무술이지. 막무가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님 말씀대로 진정한 무술인은 무를 정해야 돼요. 무에다만 치중해도 균형 감각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문인이 무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것이 문무를 겸한한 인간이 되라. 그래야 진정 균형 감각을 갖는 지도자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태권도든 다른 무술이든 우리가 무술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것이 있고 또 기술을 표현하는 이론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문무로 나누듯이 이론과 실기를 같이 겸해서 교육시켜야만 진정 그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한 동작, 기술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정신은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지도자는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저는 아쉬운 점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기원은 지금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다행입니다. 원장이 한동안은 의욕이 넘쳐가지고 막 좀 오버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요즘에는 또 원장께서도 스탠스를 잘 정립해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일 욕심 그분이 하긴 열정이 많으니까 정도 많고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정년의 입장에서 이제 틀을 공고히 해서 이제 후임자들이 오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고 토제를 잘 만들어 놓고 틀을 그리고 우리가 틀부터 모든 걸 잘 만들어 놓고 가면 후배들이 좋은 후배들이 오면은 잘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기원은 지극히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우리 이사들도 열심히 하고 원장님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외부의 시민단체나 진보적인 태권도 사범님들의 말씀에 늘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저 경청하면 좋은 말도 많이 있고 또 경청하면 받아들일 것도 있고 우리도 경각심도 가져요.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사실관계가 전혀 아닌 것을 확인도 않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속도 상하고 그것은 국교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뭐 잘잘못을 가려야죠.
앞으로 가리자고 예. 주변에서 해서 가려야죠. 가리려고 있습니다. 예. 예. 분명히 그것을 선을 긋고 가려야 발전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옳고 그름이 분명히 존재해야만이 서로가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대목에서 좀 껄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십시오. 제가 중국을 자주 다니거든요. 예. 중국의 뭐 소림사나 중국 우슈나 또 중국 통일시장. 예, 또 이제 중국 하면 우리 한국 태권도도 그렇고요. 예. 태권도 사람들 제가 인터뷰를 합니다. 예, 예, 예. 제가 전에는 안면이 없어도 예. 주위 사람들한테 소식을 받고 예, 예. 태권도 사범 소개 좀 해달라 인터뷰 좀 하게 그래 예, 예, 인터뷰를 예. 하는데 예, 예. 그래야 이제 문제점도 제가 파악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모르는 정보를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나와요.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소식통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중국 단증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 예, 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국 단증이 한 세 군데로 분류해서 전에는 많이 나갔답니다. 그것은 국기원 직원이 고발해서 국기원 직원이 고발했대요. 예, 예, 예. 해서 일을 마무리해 가는 중에 일부를 반납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단증을 이를테면 국기원 단증을 내보내 있어서 올바른 통로가 아니라고 다들 얘기해요. 네. 올바른 통로가 아니다 이건. 그렇죠. 개인적인 사적인 이해관계에 문제점이 이미 중국에서 발생했고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진행형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듣기에는 네, 중국을 저보다 잘 아시죠? 예, 제가 중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요. 네. 위치에 동영상도 놔두는 걸 제가 입수했어요. 딴 게 아니고 그건 그럴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야 식사 자리에서 서로 대화하고 뭐 다정스럽게 내가 볼 때 문제점이 없는데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말이 많은 거예요. 중국 내에서 그런 것들을 뭘 의미냐? 단증 관계 때문에 그런 얘기가 오고 도는 거예요. 정상적인 단증의 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라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얘기 놔두니까 이것을 내가 저도 국기원회 홍보대사로서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것이 그래도 정상적인 길이다라고 그걸 내가 한번 말씀해. 제중 이렇게 대한체육회 내에 문화관광부 소속 체육회 내에 외국의 제중 체육회가 있잖아요. 제중 대한 태권도 협회가 있듯이 그러니까 체육회 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럼요. 그것은 한국문화관광부 소속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태권도도 어찌 보면은 그런 소속되어 있는 대로 단증이 나가는 것 또한 정상적인 게 아닌가. 그런데 거리는 단증이 하나도 안 나가고 제 중국 대한 태권도 협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현재 지금 올 10월 달에도 그 체육대회 있잖아요. 전국 체육대회. 근데 그 제종 이제 태권도 협회에서 시합을 나오는 것 같아요. 태권도 협회에서 이제 체육회 내에. 그런데 나한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단체에서는 다 정부에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사비로 온다는 거예요. 태권도 선수가 체육대회에 우리나라 체육대회에 사비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국기원에서 그런 데는 왜 협조를 안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질문을 좀 길게 해주셨는데 보면 첫 질문이 제중 태권도 심사관련이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 했는데 저희 지금 우리 이사와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발생해서 저희들이 들어가고 제일 먼저 그걸 좀 조사를 했어요. 저 특이를 고생해서 조사해서 왔는데 어느 정도 분석은 됐어요. 어떻게 됐는 것인지 분석은 됐는데 그거를 이제 그 후속 조치를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후속 조치가 재빠르게 이루어지지를 지금까지 안 됐어요. 제가 한 달 전에 갔다 왔어요. 안 됐는데 근데 일단 제가 이사장이 될 때부터는 끊었어요. 그게 몇만 장씩 막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또 무리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 이사회에서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지구 설립을 하려고 좀 저희들이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거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본인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또
또 나름 뭐 이해가 가게 얘기는 해요. 근데 좌우지간에 그러죠. 그때 그 일은 끊었다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예. 나름대로 다 합리성을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부 소속 체육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소속돼 있는 팀들이 있어요. 예, 그건 내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이제 제일 딜레마가 우리가 단증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냐, 예. 태권도의 질을 향상시켜서 예. 태권도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냐, 예. 이 둘을 갖고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후자가 더 원칙이죠. 돈 버는 것보다는. 그러죠. 그런데 이제 전자도 우리가 공정하게 심사를 확대해서 모든 국가에서 국기원의 심사를 많이 받으면 더욱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소위 사자들이 뛰어가지고 장난할 이제 소지가 있다. 그러면 국기원 단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인 단증이 공인화되지 않고 사유화되면은 국기원의 공신력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죠. 저도 뭐 100% 그것에는 찬성을 하죠.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단적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지부 설립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만 해도 선배님과 같이 하면 1시간 이상 해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또 하시면. 그럼요. 이제 그 문제는 두 번째 제중 태권도 협회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면은 외국의 도민들을 참여시키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미국 가면 미국 대한체육회가 있고 중국 가면 중국 대한체육회가 다 있어요. 맞습니다. 교민들이 구성해서. 그래서 전국체육대회 때 초청 오면은 본인들 사비를 들어서 본인들이 참여해요. 고국에 와서. 그런데 그 체육회 소속 안에 부가 있죠. 여러 가지 축구부가 있고 뭐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축구로 못 와요 다. 근데 태권도는 전부 거기 가서 자영업을 하는 사모님들이 많아가지고 선수를 육성하면 그 친구들이 선수로 오고 싶어 해요. 그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선수단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는데 태권도는 그 나라마다 또 협회가 있어요. 그러죠. 미국 대한체육회 안에 태권도 협회가 또 있어요. 그런 단체여서 그런 단체들은 전국체육대회 때 이제 정부가 초청해가고 오는 단체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움을 안 주냐 이제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싶죠. 모든 태권도인들한테. 모든 도움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경기단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태권도 연맹이 경기단체, 대한체육회도 경기단체, 그 다음에 각 시도협회도 경기단체, 거기도 경기단체예요. 근데 경기단체는 시도협회는 시도협회에서 예산을 주고 국가체육회는 나라에서 주고 재미에서는 재미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단체에 어느 단체를 하나를 잘못 주면 전 세계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데 그럴 재정적인 여건이 우리가 맞지 않고 저희들은 경기단체는 전 세계 태권도 인구의 1%밖에 안 돼요. 99%가 무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도에다가 비중이 99%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좀 더 많은 관심도 기울이고 대한체육회나 세계연맹은 좋은 성적 내라고 저희들이 따로 예산 지원을 따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 말씀이 좀 지원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내가 전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전달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제중 대한태권도 협회에 이제 산하에 있단 말입니다. 제중 거기 산하에 이제 국가기관에 단증도 그런 기관이 우선적으로 발급했을 때 공신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게 지금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참고가 아니라 그것도 새로운 우리 승단심사 제도 외국의 제도를 많이 국기원에 와서 승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프로그램 안에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좀 그러니까 그건 전문가들하고 우리 이사에서 최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이사장님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그래도 제중
체육회 산하 소속 단체로 있음을 해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가지고 회사 그 협회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건요. 그 산하에 국기원 타증도 글이 발급됐을 때 한국의 명분이나 국기원 명분이 더 확실치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충분히 논의해서 그러니까요. 제일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런 아쉬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좀 태권도인이 외국에 나가서 그래도 한국의 명예를 걸고 또 태권도의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들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좀 더 섭섭하지 않고 또 어떤 그 정통성을 가지고 예,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 국기원은 선수든 무도이든 전부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소홀함이 없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세계 태권도 연맹이 있고요. 또 대한 태권도 협회가 있고 국기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 단체가 역할 분담이 명확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명확히 돼 있죠. 그러니까요. 그걸 한번 왜냐면 뭐 태권도를 깊이 한 사람은 알지만 일반 도장에서 운동한 사람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분들한테 왕호 그 TV 유튜브 방송이 전달 함으로해서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세계 태권도 연맹은 연맹이요. 세계 태권도 연맹은 올림픽을 위해서 존재해요. 올림픽. 그 다음에 세계 선수권 대회. 그 다음에 그랑프리 대회라고 있거든요. 대륙에 이런 대회를 1년 유치하는 대회예요. 세계 대회를 유치하는. 근데 이제 단체. 아시다시피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세계대회는 2년에 한 번. 그 다음에 그랑프리 매년 할 수 있어요. 그랑프리는. 근데 올림픽을 하면은 흥행이 되니까 IOC에서 배당금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갖고 살림을 하는데 부족해요. 부족하고 세계 대회를 2년에 한 번 하면은 이제 대회에서 좀 남아요. 그래요? 대회를 치르고 남아. 근데 올림픽만큼 못 남아. 그러죠. 그것 갖고 1, 2년 하고 그랑프리 대회는 크게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냥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하는 대회. 근데 그 대회를 하는데 세계 대회는 아시다시피 아무나 못 나가요. 실력 있다고. 각 국마다 티오가 있고 또 각 대회에 나와서 성적 점수를 따서 일정 부분 점수가 나온 사람들만 세계 대회를 나와요. 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실력 있다고 못 나와요. 그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이 와버리면 몇십일 운동을 해도 못 오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대회는 국가대표급들만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는 몇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세계대 지금 우리나라가 내일 모레 올림픽을 하잖아요. 올림픽 하는데 종목이 8종목이잖아요. 남자 4종목, 여자 4종목이랑 8종목인데 8종목을 각 나라가 다 못 나와. 티오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나오면은 많이 나와야 한 5종목이나 4종목 출전밖에 못해요. 그러면은 세계에 있는 태권도 잘하는 선진 국가들은 많이 세계대회를 출전하지만 후진 국가는 자기가 자격이 없어서 못 나와. 점수를 못 따니까 세계대회를 나올 만한. 그래서 세계대회는 그 대회를 유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태권대회는요? 대한태권대회는 우리 한국의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곳인데 대한태권대회는 시도협회 있잖아요. 시도협회의 자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전국체전 때 대한태권도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뭐 대학연맹, 뭐 중고연맹, 뭐 실업연맹, 여성연맹 이런 대회를 국내 전국대회, 전국대회 유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누구나 못 나와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도 시도협회에서 좀 어느 정도 점수가 출전할 수 있는 배당 점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거기에 되는 사람만 이제 대회를 나와요.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대회에서 이제 입상하면 이제 메달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시도협회는
시도에 태어난 전국체전 한번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시도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서는 시도에서 선발해가지고 전국체전 나가기 위해서 한번 선발하는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가 시도협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태권도는 다르죠. 우리가 이제 심사 이임권을 시도협회가 줘서 시도협회가 심사 우리한테 이임받은 심사까지 자기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주관해요. 주관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리면은 우리가 심사를 최종 분석해서 단증을 내려주고 시도협회는 우리가 고생했던 배당금을 좀 주면은 그걸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가 지금 현재 우리 시도협회 대한태권도협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국기원은요? 국기원이 하는 역할. 우리는 전 세계의 태권도인들의 헤드쿼터라고 하죠. 본부이면서 전 세계인들이 단을 따기 위해서 품을 따기 위해서 품을 따기 위해서는 공인 단증이 우리 국기원 단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국기원 단증 소유자 1단 이상 소유자만이 전국체전을 나가고 세계 대회를 나가고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국기원 단증이 있어야. 국기원 단증이 없으면 그런 자격이 부여가 안 됩니다. 그럼 세계대회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태권도에 시합에 출전을 하려면은 국기원 단증이 있는 자만이 출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근래에 저에게 지금 들어오는 얘기는 세계 대회가 국기원 단증 검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그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규정이 제대로 안 한다고 저에게도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탄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세계협회에다가 또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철저히 좀 심사 국기원 단증을 가려서 그러죠. 자격을 부여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접수 받을 때 국기원 단증을 필히 예전에는 했는데 같이, 요즘엔 좀 그게 등한시하니까 저에게도 그런 지금 건의가 또 민원이 그런 것들이 잘못 희미하게 되면은 아무나 그냥 단증 발급해가지고 시합 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기원의 기본적인 틀이 깨지는 거고 또 국기원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국기원의 권위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명히 잡아줘야 국기원답고 또 태권도 하면 또 한국 국기원 성지가 제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강력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세계 연맹 회장님과 자주 대화하는데 그런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제가 또 방금 같은 여러 가지 민원 사항도 또 말씀드리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차기 세계 연맹 총재가 외국 사람으로 바뀔 경우에 약간의 그 문제점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소문도 좀 나돌고 있어요. 예측은 그렇게 하는데 아마 차기도 우리 현 총재님 조정훈 총재님 될 가능성이 저는 높고 우리는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회는 또 총력을 다해서 우리가 또 힘을 보태야 되고요. 그러니까 서령 그 다음도 이제 언젠가는 세계 연맹도 뭐 우리 한국인이 끝까지 아니고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대비하면서 행정을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외국 사람이 총재를 할지언정 룰만큼은 국기원에서 원했던 단증 있는 자만이 출전할 수 있는 기득권, 선수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확고히 자리 잡혀 있으면 누가 총재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룰대로 가도록 서로 이렇게 협력, 견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태권도인으로서 좀 당부 드리는 거예요. 우리 태권도가 세계에 이렇게 한류 문화 원조로서 뻗쳐나가서 우리 대사범님들이나 일반 사범님들이 정말 애국심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태권도가 좀 어떻게 문제점이 있네 어떻게 지적하면 참 기분 나빠요. 그러죠. 그리고 아무래도 목소리가 대사범님들 같은 경우는 높아질 거예요. 그냥 이해합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요즘 뭐 후배들 보면은 예의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옛날 같지 않고 그런데 태권도인들이 꼭 태권도에 몸을 담아서 도복 입고 해야 하는 것이 태권도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태권도인들이 다양한 분야에 나가서 활동하고 영역을 넓혔을 때 태권도의
비전도 있는 것이고 태권도의 위상도 더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정치에 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또 기타 다른 분들은 다른 분야에 가서 열심히 해서 태권도인이 다른 분야에 가서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잖아요. 우리는 영화계에서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우리 태권도인들이 다양한 분야에 정신을 가지고 다들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고 자기답게 잘 행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래간만에 우리 이사장님 뵙고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막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더 좋은 말씀 해주시고 두서없는 준비된 죄송하고요. 얘기 뭐 또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많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십시오. 또 뭐 차후 뭐 또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국기원이 좀 더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점이 좀 미약하다. 좀 이러이러한 점을 좀 더 우리가 재정비해서 앞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듣고 싶네요. 태권도인들이 늘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가도 부족할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4분 5일을 하고 비판 아닌 비판만 늘어놓고 이런 것들은 태권도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한 것은 늘 달게 받아야죠. 근데 그렇지 못한 설을 가지고 지금 뭐 SNS 전 세계가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세계에 있는 우리 태권도인들은 그 사람들 글만 읽고 그러죠. 국기원이 왜 망가져가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다 글을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이건 정말 태권도인으로서 자세도 아닐 뿐이고 국기원이나 태권도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와서 대화해서 사실 확인하고 우리한테 잘못하면 질책도 하고 몇 번 경고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여러 사람의 힘을 합쳐서 그래야죠.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잘못된 것을 듣지 않는 시대도 아니고 큰일 나죠. 그런데 저는 지적해 준 것은 100배 고맙게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냥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걸 지적을 해줄 수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속상하고 이렇게 가는 거 과연 지적이 올바른 지적인가. 국경을 오히려 혼탁시키고 4분 5열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데 아마 우리 태권도인들이 다 지도자들이라 그런 것을 가릴 줄 알고 해야 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믿어요. 근데 전혀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원장 이사들은요 사심이 1%도 없어요. 없고 이 앞전에 국경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저 오기 전에 이런 걸 반면교사 교훈을 삼아서 철저히 꼼꼼하니 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믿고 좀 저희들의 잘못은 지적하되 늘 믿고 도와주시면은 정말 올바르게 가고 사심없이 일을 하면서 나갈 때 정말 좀 박수 받고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요. 그게 삶의 보람인 것이고 또 일터에서 일한 보람인 것이고 또 태권도인으로서의 당당하고 또 후배들한테 당당하게 선배로서의 모습 보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또 껄끄러운 말씀도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사심 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진정으로 태권도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기원이 더 나가서 세계 태권도인들한테 좀 더 보람 있는 터를 잘 만들어 줍사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맙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호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국기원에 임하고 있는 이사장님 그리고 원장님, 기타 이사진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슨 사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태권도의 정신으로서 살아가며 부끄럼 없이 후배들이나 선배님들한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히들 할 건데 여러분 다 믿어주시고 혹시 잘못 들리는 소식이 오면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잘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 태권도인답게 세계 태권도인답게
잘 살아봅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